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길건 짧건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절기상 우수인 오늘 다행히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2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2,000명 더 늘려 총 7,000명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IMF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투기 수요가 엿보인다며 이를 겨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자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수혜자를 2,000명 확대합니다. 취지와 맞지 않는 특급 호텔과 카지노, 유흥주점 등에는 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사용 범위를 두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달라지는 청년수당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시가 19일 청년수당 대상자를 지난해 대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총 7,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이달 20일 기준으로 서울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4,00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하며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고려됩니다. 선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지난해에는 대상자의 99.2%가 만족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 범위는 여전히 갑론을박입니다. 청년수당 카드로 여전히 노래방과 모텔 사용 등이 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 취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집값 급등세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어제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값은 다른 지역 대비 급등해 가격 조정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런 급등세는 강력한 수요와 기록적 저금리가 반영된 것으로 투기 수요를 겨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3, 40년 된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돌발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헤드폰으로 들려오는 지시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응시생들.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터치하고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반응 속도는 더뎌지고 판단도 늦어지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장소를 모르거나 길을 헤맨다. 저는 길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생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자신할 만한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속도와 거리, 시공간, 기억, 주의력을 점검해 본 결과 아직은 운전에 무리가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운전대를 잡는 것이 예전과 같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내가 야간 운전을 조금 안 하려고 해요. 왜? 이게 뭐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한 후 버스 정류장에 부딪혀 멈추기까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73살이었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노화에 의해서 진행이 된 인지 기능의 저하, 운전 능력의 감소는 사실 본인이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서서히 이렇게 적응이 좀 되면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운전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죠.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인지기능 검사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자각을 자극시키는, 동기화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주기적으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또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 2만 3천여 건이었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6년 2만 4,4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상자도 3만 3,700여 명에서 3만 5,6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인 면허 반납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화재 감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단독과 다세대 주택에 이 단독형 경보형 감지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규정이 없다 보니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설치 대상인 분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04명. 이 중 주거시설에서의 사망자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단독주택이 54%를 차지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와 연립 등 공동주택. 최근 소방당국이 조사한 보급률을 보면 전국 41%, 서울시는 37%에 불과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단속도 어려운 상황.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설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제천 화재라든지 밀양 화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초기에 진화가 빨리 되면은 아무래도 그 화재 확산이 늦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모를 화재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인터넷과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이번 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될 텐데요. 광진구에서는 봄나들이에 나설 등산객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진구 아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뒤로 지금 등산로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이용객은 보이지 않네요. 박 기자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광진구 아차산의 등산로 길입니다. 예. 이 아차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 한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차산은 낮은 산 높이와 접근성이 뛰어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등산로 양 옆으로 있는 이 설치된 펜스를 보시면 이렇게 파손된 부분이 있는 데다가 군데군데 이렇게 펜스가 아예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네요. 등산을 하다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진구에선 이렇게 아차산 등산로길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간편한 복장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자칫 박 기자 말대로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우려도 보이는데 이런 아차산에 특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무슨 내용이죠? 네, 이 아차산은 인접한 용마산과 더불어서 이 광진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높이가 300m가 채 되지 않는 데다가 이 근방에 지하철과
버스 노선들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편리한 교통 여건과 완만한 산세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만큼 광진구에선 아차산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예. 광진구는 아차산 등산로 중 하나인 지금 제가 서 있는 광장로 1가길 일대와 이 아차산 정상길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총 2km 구간에 걸쳐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1억 원 규모로 진행될 이번 사업에서 광진구는 흙 비탈길과 그리고 이렇게 파손된 펜스들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면서 또 여름 장마철 기간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안전 사업도 같이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번 광진구가 추진하는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올해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진구 아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길고 긴 겨울 한파도 조만간 끝을 보이겠죠. 이 봄 기운이 만연할 때 이 새단장한 아차산 한번 올라봐야겠습니다. 자, 광진구 아차산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집주인이 거실장 위에 향초를 피워놓고 외출한 사이 향초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으며 시작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2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북한산 불광사 향로봉 인근에서 조난된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해당 등산객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17일 실종자 수색을 거쳐 구조됐습니다. 밤새 추위에 시달린 등산객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50분쯤 중랑구 묵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 작은 방에서 시작된 불은 TV와 장식장, 냉장고 등 각종 집기류를 태워 8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문재인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의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구청장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신 구청장이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에 반박해 지난 13일 항소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광진구에서는 공천이 문제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이 공천 여부가 실제 투표보다 당락에 더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정당 공천제. 당시 광진구의 경우 갑원을 공천받은 각 당의 후보 8명이 모두 당선됐고 서울시 전체를 봐도 162개 구의원 선거구 중 갑원을 공천받고 당선되지 못한 후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진구에서 갑원을 받은 8명 모두가 당선됐고 나번 4명이 당선됐습니다. 2014년 선거 역시 갑원 8명이 모두 당선됐고 나번 4명이 당선됐습니다. 답원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기초의원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나 공약보다는 지지하는 당의 공천기호 순번에 따라 투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설동에서 2-4번을 받은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였는데 실제 투표보다 공천이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런 탓에 후보들은 유권자보단 공천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만 열중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당협위원장이 공천에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의회 내에서 정당별 갈등이 좀 심화되기도 했고요.
중앙정치에 예술을 취원했습니다. 이런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은 공천제 법제화, 배심원제 도입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단순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는 데 반해 독일의 경우 연방선거법으로 당원들의 비밀투표 결과에 따라 공천할 것을 법제화해 놨습니다. 또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공천 배심원단을 꾸려 이들이 공천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 대의원 혹은 지지자 중에서 무작위 뽑힌 배심원단이 배석하고 하지만 공천제를 법제화할 경우 대대적인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추진 과정의 복잡성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공천 배심원제의 경우 돈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두 가지 대안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34만 명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마포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이미 6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오신영 기자입니다. Shopping and food. Because you have many friends come here. 홍대 지역을 찾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 홍대를 방문한 이유도 각기 다릅니다. 관광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를 찾은 관광객 중 45.5%가 홍대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대 방문 목적을 살펴보면 맛집 방문이 33.8%, 거리 가게와 상점이 29.2%로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홍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마포 관광 통계 조사에 따르면 마포 관광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5년 대비 5.4점 상승한 82.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안전과 교통, 쇼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관광 안내와 숙박, 언어 소통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In restaurant and on the street, people don't speak English, so it's difficult to communicate. 道が複雑で迷子になりそうになる。案内が分かりにくい。 마포구는 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한편 앞으로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언어 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음식점 등의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고요. 관광 안내 미흡에 대해서는 종합관광 안내도 및 관광 명소 유도 표지판을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이 마포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문화재 지역으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송파구 풍납동. 이 보상 가격이 인근 지역에 비해 낮아 수년째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청장과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역시나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송파구 풍납 1동. 구청장이 함께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선 예상대로 보상 관련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이를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상과 관련한 세부 시행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보상협의회를 만들어 보상비와 이주대책 등을 논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주대책 수립 등을 협의하는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제 20년, 주민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가 노후 건물에 대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빈집 월세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노후된 건물 개보수 비용을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구는 주택 보상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감정평가를 의뢰해 평가 금액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은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고 월세 비용 지원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일을 송파구가 위임해 집행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에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보상을 갖다가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이 부분은 한번 가서 일단 법 규정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이 여부부터 그렇게 하고. 한편 송파구는 올해 풍납동 토지 보상 세부 시행 계획을 이미 세운 상태. 보상 협의회의 경우 현재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 차례 보상이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구로구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캐나다 윈저시 관계자들이 구로구를 방문했습니다. 드류 딜켄스 윈저시장 등 방문단은 지난 14일 구로구청을 방문해 이성 구청장을 만나 양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 교환 근무와 양도시의 축제 교류 방안, 그리고 지역 내 기업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논의에 이어 방문단은 구청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시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원구가 범죄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침입 절도 범죄율이 연평균 5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가 경찰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7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는 4,476건이 발생해 2016년 4,099건에 비해 8.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 주택 절도 범죄율은 연평균 18건에서 10건으로 줄었습니다. 노원구는 범죄 제로화 사업을 통해 방범용 CCTV와 LED 보안 등을 설치한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직장을 잃는 사례는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권 13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농성과 용역이 맞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설도 모두에게 행복한 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